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65페이지 예제 179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 갑진, 계유, 을묘. 재운을 추론하는데요. 기해대운, 갑술년의 재운을 한번 어떻게 추론하는지 보겠습니다. 세군, 상관, 갑목은 주동십신이고요. 운간, 기토, 칠살은 피동십신이죠. 갑기합은 주동이 대표하는 길, 상관이 대표하는 재운에서 상관은 길신입니다. 피동이 재운에서 칠살은 흉이죠. 태극전별로 나누는 분류가 있습니다. 기둥 분류. 그래서 주동이 피동을 합하고 주동길, 피동흉이 합하면 길이라고 그랬죠. 이 길한 결과는 주동 상관의 길한 놈이 우성인자죠. 재운방면의 우성인자. 표시되므로 주동십신은 상관이고 상관은 재운을 추론할 때 재물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동시에 피동십신의 길한 흉한 이면을 얻으니까 칠살, 이것은 흉한 의미로 원래는 모재, 재물을 까먹는 건데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길한 결과를 종합하면 재원이 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일주가 발동하므로 일주는 유술, 해가 있죠. 유술해. 일지는 해도 본다고 했죠. 일주가 발동. 이 위에는 그러니까 일주한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 내용을 뒤에 표를 보면은 이제 식상합, 이게 지금 식상 상관이 기토를 합하는 건 식상합 관살이죠. 작용 관계가. 앞에서 분류한 우리 의미를 보면 원국에서의 등급 없이 나눴던 것은 재운에서는 투자하여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이것을 등급을 나누는, 세운에서 등급을 나눈 내용을 보면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34항에 D급의 에너지로서 투자해서 이득을 취한다. 식상합 관살은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보죠. 지지. 주동십신, 태세, 술토, 관성은 피동, 월지, 관성, 진토를 충하죠. 관살, 충, 관살. 그죠? 이것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관살은 흉, 그 다음에 관살은 또 흉이죠. 흉대 흉입니다. 그러면 기흉 반반이라고 그랬죠. 길하다는 것은 흉한 의미의 피동십신, 월지, 진토, 관성의 흉한 이면, 생재죠. 생재. 흉은 주동십신이죠. 길한 것은 피동십신의 이면. 흉한 것은 주동십신의 정면, 모재. 관살, 충, 관살. D급의 에너지로서 기룡 반반.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한다.
모제라는 건 모제. 모라고 하는 것은 손하고 다르죠. 손제하고 모제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손해를 보는 거고, 이것은 일을 벌리는데 들어가는 어떤 재물이라고 하면 모제라고 하고, 그냥 일을 벌려서 까먹는 걸로 결론이 나면 손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들어가니까 모가 되겠죠. 모제. 태세는 재운상의 흉한음의 관성 피동십신 일주 신금인성 상이 아까 해야 한다고 제가 표시해 놨죠. 관살해 일지. 이것은 돈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B급이죠. B급. 그 다음에 효인이 생 일지, 아니 일주. 이게 먼저고요. 관살의 일지가. 그 다음에 최종 작용이 효인생 신입니다. 투자로 사업하는 C급 에너지죠. 관살해 일지로서 돈을 까먹을 뻔 했는데 그게 투자로 사업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흉이 길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 생하는 작용. 피동십신이 의미하는 것에 결정되는 거죠. 피동십신 상해하는 거고요. 생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된 거라고 그랬죠. 인성으로 일지요금 인성으로서 해석을 하면 유년에 할 일이 있다. 시지를 합하는 것, 관합식. 타인의 말을 믿거나 뭐 이런 건 파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이런 표를 활용한다면, 분류 의미로 활용한다면 이런 것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술토 관살이 재운상 흉한 의미의 관성이 피동십신 재운상 기란 의미의 시지 묘목을 합하는 거죠. 관살 합식 거죠. 그 작용과는 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 쉽게 믿어서 또는 재난에 의한 파재다. 암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래서 기란 것은 C와 D이고 흉한 것은 B와 D인데 B는 화해가 됐죠. 그래서 B는 없어지고요. C가 기란 의미로 D보다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라다. 재운에서는. 기해운 을해년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군 을목 식신은 주동십신이죠. 피동 운간 기토를 극하죠. 이게 발동하는 겁니다. 해 똑같이 도의하고요. 기토도 동하고 해도 동합니다. 극한다.
극이죠. 극의 십신작용은 기륭은 극을 입는 피동십신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극을 입는 것이 칠살이죠. 극을 받는 칠살은 재운상 흉한의미의 피동십신, 일주를 다시 극하는 관계이니 피동십신 기토실사에 대표하는 흉의 의미는 대폭 감경되고 일주는 오로지 진기를 피고 발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흉이었고 평상이다. 주동십신 태세 비견 해수는 3개가 1개 피동 식신, 십신, 식신, 시지, 묘목, 해명 3의 1을 합하는 것은 길, 합한이 대길하다. 따라서 피동십신, 식신은 길이고 재원이니까 이 유년에는 돈을 번다. 비견합 식신이죠. 그리고 식신이 문호에 오는 거죠. 문호. 그 다음에 비견합 식신이고, 비견합 식신, 그 다음에 문호. 다 재운의 기라는 거죠. 그래서 십신작용 관계를 활용해서 어떤 관운이나 재운을 판단하는 어떤 방법은 이런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죠. 샘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보면 일일이 다 구분을 해서 재운에는 어떻고 관운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주체가 1년을 지나면서 겪는 일이 다양하겠지만 재운, 건강, 그 다음에 관운 이런 걸 다 의미 있는 일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그걸 어떤 집어내서 봐야 될 것들이죠. 그러려면 이 을해년이 오면 어떤 것이 이 사주가 어떤 일을 주로 겪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신 일간 기준으로 식신이잖아요. 식신년이 온 겁니다. 그러면 식신년이 을해년이 왔으면 식신과 관련된 일이 주된 일을 담당하죠. 식신이 주사. 그럼 식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보로서 전격 취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십신 적용 방식을 결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보를 기준으로 어떤 유년의 주관사항을 확정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기륭도 같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십신작용을 가지고 뒤에서 분류한 표에서 확인을 하면 주보로서 관장한 그 사건에 대한 그해 유년의 어떤 기륭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해가 오면 갑신년이고 나한테 어떤 일이 주된 일이 될 것인지, 단순히 내 일간이 경금이니까 재와 관련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재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뒤에 표에서 재의 흉운을 알죠. 흉. 그 다음에 길하다고 하면 길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분명하게 어떤 유년의 기륭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보로 보면 이 팔자는 격신은 간목이고 용신은 임수, 청신은 신금입니다. 유신금이죠. 정화는 천간에서
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부의 태극점이 정화입니다. 정화. 여기서 이 팔자에서 재성이 정화죠. 을목을 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희신 역할도 하고 있지만 배치상 간목을 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귀신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써놓은 거죠. 원국에서 갑을 설하는 귀신 역할. 다만 대운의 기해, 기토가 설하고 정화를. 그러면 정화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토는 을목이 와서 이제 을해년이 되면 을목이 와서 기토를 제거합니다. 을목은 가신이죠, 가신. 그래서 원국에 정화가 없었다면 굉장히 흉한 때인데 도리어 원국에 정화가 있고 기토가 제거하던 것을 을목 귀신이 와서 기토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 기토를 얻는 거죠. 그 을해년이 왔으면 을목은 본래 식신이고 가신이니까 대흉신입니다. 대흉. 그런데 실제 원국에서 작용하는 걸 보니까 기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화에게 재화됩니다. 을목은 역할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아주 반전에 해줘, 반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다. 을목이 가리키는 것은 이 격신은요, 가신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으로 가면 재관입니다. 재관. 그리고 정화, 을목이 정화를 구하는 거죠. 정화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과 재물입니다. 이 해에는 재물상 매우 유의미한 그런 발전이 있는 거죠. 을해년이 오면 갑술년, 갑목도 재성입니다. 식상이니까 식상. 격신이고 가신이죠. 갑목은 대운 기토를 합하고 기토가 기신작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갑목의 우성인자를 얻게 되죠. 갑목은 본인의 의도하는 바를 얻는 것, 기토를 합주하는 것이니 관성과 재성의 복합적인 우성인자. 주신에 관련된 것, 가신도 포함입니다. 일반인은 재관이라고 그랬죠. 재관. 갑술, 을해년 모두 다 재관이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가 더 좋을까? 갑목은 대운 기토를 합해서 정화는 그대로 갑목에 설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을해년이 오면 을목은 기토를 극하고 정화에게 가신이 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을해년이 갑술년보다 더 재운상 좋다.
어떤 유년에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 주호법을 활용하면 좋겠죠. 기해년 갑술년이 오면 갑목이 동하고 기토가 동하고, 갑목은 갑기합, 식상합, 살이 있고, 월간에 도의하고 유술천이 있고, 술묘합이 있고, 진술충이 있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해가지고 그게 재운상은 뭔가 이렇게 찾아가 보는 것보다 주호법으로 갑인 정유를 정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갑술년에 관운도 봐야 되고, 식상 뭐죠? 상병제도 봐야 되고, 재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물론 볼 수는 있지만 그해 주된 포커스는 식상이 의미하는 게 을목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해당되긴 하죠. 우리가 뭐 재물도 해당되고, 건강도 해당되고, 다치는 것도 해당되고, 관도 해당되겠지만, 관할 어떤 1년 동안에 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 을해년의 주된 사항은 식상이라서 재가 아니고요, 주보에 의해서 가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일간의 대비 식상이지만 격신 대비는 겁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와 관련된 거다. 재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관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 계묘울죽 무인계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분석하는 십신작용 방식으로 분류해서 그것의 기륭을 따져가는 방법이 있고, 주보법으로 먼저 정격 취용을 한 다음에 임술운, 을해년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을해년은 일단 십신으로 따지면 관살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은 격신입니다. 격신이면서 을해년,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격신은 재관이라고 그랬죠. 관살과 관련된 일이 이 해의 태극점이죠. 주사하는 거죠. 주사. 대우는 임술 재성이고, 재운의 기신이니까, 물론 기신이긴 하지만 재와 관련된 주된 사항이 되겠죠. 재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재관이. 조용신이 쓸 수 없어요. 여기서는 병화를 못 쓰고 경금을 써야 됩니다. 경금. 그래서 조용신을 쓰지 못하면 좀 고달프고 잘 안 풀리고 이런 거죠. 환경이 좀 열악하고요. 임술은 기신, 술토 기신. 재성 비견의 흉상이 인성 재성의 흉상을 대동하고 있다.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에, 기둥에 따라 길하거나 흉한 거죠. 임수는 재성이 원인이 돼서 인성의 흉상이 되는 거죠. 술토는 비견이 원인이 돼서 재성의 흉상이 드러나는 거죠.
대운상으로는 흉하죠. 대운상. 을해년 개수를 보호하죠. 제가 주사하는 겁니다. 관운이지만 개수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주보로서 주보를 취하고 나면 주보법으로 어떤 유년이 오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길흉이 먼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길흉이 가려지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흉한가, 어떻게 길한가를 보려면 글자 간의 십신 간의 작용 관계로서 통변이 가능하지만 빨리 보려면 뒤에 의미를 분석해 놓은 그런 것도 활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모, 이민, 임자, 이모. 일단 임수가 벌써 3개, 자수가 하나입니다. 식상이 난동하면 해주죠. 이런 식상 난동은 일단 재관과 관련해서 좋지 않죠. 직접적으로 식상은 관사를 극하기 때문에 관운에는 치명제이겠죠. 그래서 뭐 3대2, 2대3 이제 수량관계로서 주동과 피동의 이면으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자고 하는 건데요. 이러면 완전히 합주하거나 충도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합충은 난동. 충합의 난동은 십신작용 본래의 기름 의미가 아니다. 그냥 난동으로 보는 난동, 식상난동, 관살이 흉하다. 그런데 주보로서 한번 볼까, 주보. 병이 7살이죠, 병. 그 다음에 병이 격신입니다. 그리고 갑. 인후화국의 갑이 용신이고요. 호유용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개수. 자오충. 자수가 오화를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병호운 병자년이 오면 이거 병화도 격신이고 자수는 또 청용신이니까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격신이 병화가 천간에 대운 유년이 같이 오면 원국에 임수가 허부하게 있다가 자수가 오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병과 임이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대운의 오화는 당연히 또 자수와 충하죠. 이렇게 원국에서 식신, 기신이 천간에 다 떠있고 하는데 어설프게 격신이라고 하는 칠살이 오면 오히려 식신이 더 날뛰게 되겠죠. 그래서 격신 7살의 대운에 7살 유년이면
관운상에 대발해야 되지만 오히려 대패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그래서 주보법으로 보더라도 항상 겹치는 천간 구조나 인연 구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주보든 뭐든 간에 난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난동을 우선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난동이 유년이나 대운에서 그 자극을 받아 동요하는가, 발동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병자년 병화가 오지만 허부하죠, 사실은. 그리고 자수한테 극을 당하고요. 오히려 왕해진 식상을 건드리는 결과를 범노, 충발, 이런 거죠. 원국의 임수가 계두에서 관상의 이름을 취하기 어려운 사주 구조입니다. 관국의 태극점은 병화가 개수지만요. 그래서 병자는 완벽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같은 주에서 서로 주보 간에 상극하게 되어버린 거죠.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임계수 혼잡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상 혼잡은 성질이 상관으로 변한다. 원국의 상관이 왕해지고 상관 기신입니다. 7살 용신, 격신이 오는데 백전백패죠. 그래서 제가 대운을 보는 방법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운이 원국과 간합을 하면 하반기에서도 간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다. 상반기라면 상반기만 본다. 하반기 유년에서 상반기 대운을 간합하면 그 간합간을 고려한다. 그렇죠? 대운 간지가 있습니다. 유년. 5년씩 저는 끊어서 보는데 대운 간이 원국과 간합을 하면 그게 상반기면 상반기만 보고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대운 하반기 유년에서 이번에 유년에서 대운을 간합하면 그 대운 간도 하반기에 고려하는 거죠. 대운 지지가 삼합하는 경우는 상합 통관하고요. 하반기 유년에서 대운과 삼합을 하면 상반기 유년에서요. 그 유년은 대운을 같이 보는 거죠. 대운 글자가 원국에 있는 글자이면 실자로서 바로 원국에 작용 가능합니다. 이때 유년에 다시 같은 글자가 오면 음기로서 보는 거죠. 해해 자영이면 해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기. 대운의 글자가 원국에 없으면 그 자체로서 허자의 상태죠. 유년에 같은 글자가 오면 실자가 되지만 원국과 형충합표가 있어야 작용 영향을 가진다. 원국이 없지만 원국과 간합, 그 다음에 육합, 삼합, 충형이 있으면 작용 영향을 가진다. 대운 글자가 원국이 없고 유년에서 오지 않으면 원국과 간합, 충합이 없으면 허자로서 영향력이 없다. 유년이 대운과 형충합회 등이 있으면 대운의 글자는 유년을 타고 원국과 작용이 가능하다. 다만 영향은 미약하다. 자, 예를 들어서 개, 정, 경, 임이 있습니다. 일 간이죠. 그러면 신운이 왔습니다. 신운.
원국과 간합은 하지 않죠. 원국과. 그리고 원국에도 없습니다. 신, 정, 경, 임. 원국과 간합도 없고. 그래서 이 대우는 윤현에서 병윤현이 와서 신을 동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윤현 지지에서 대운 지지를 동하게 해서 대운관이 동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 대운 신은 작용력이 없는 거죠. 그냥 허자입니다. 허자. 을류, 을의 갑진. 자, 경진은 세운 병림이네. 경금은 일간 대비는 관살이죠. 관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이 주사하는 해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간목입니다. 간목. 그러니까 주보로 보나 일간으로 보나 관살과 관련된 일이 분명하게 이해해 있을 것이다. 경금은 귀신이니까 당연히 좋지 않다. 주보로 보면 이렇게 그 해에 일어나는 주관하는 일을 빨리 알 수가 있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기룡도 알 수 있으니까 제합 관살을 뒤에 표에서 찾아보면, 물론 당연히 승진도 못하고 하겠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보로 봐서 이 해의 관살 방면에 흉한데 그 흉한 것이 진짜로 흉한지 어떻게 흉한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작용과 주보를 합치면 매우 훌륭하게 어떤 윤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수량관계 읽어보시고요. 주동이 하나일 때 피동이 2개나 3개인 경우 합은 가능한데 4개인 경우는 불가하다. 주동이 2이면 피동이 하나인 경우 불가하다. 쟁합 이런 거가 되겠죠. 주동이 3이면 피동이 하나일 경우에는 합이 가능하다. 2대1이면 쟁합인데 3대1이면 쟁합이 아니다. 그런데 4대1이면 쟁합이다. 쟁합과 유사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합류, 합주. 이것은 기반은 합거고요. 기반과 합의 중간 상태로 제가 하나 더 끼워 넣은 겁니다. 저는 이 3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은 동정을 가릴 때 참고할 만합니다. 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동해서
P동의 둘을 극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 개가 하나를 극하는 건 뭐 무슨 뭐 두 개가 하나를 쌍충으로 하니 쌍충. 이것은 여기서는 지금 쌍충은 충과 불가라고 하는데 쌍충도 나눠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양쪽에서 협충이죠. 협충하면 가능하고요. 협충하지 않고 협충하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두 개가 모여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신, 인, 달리 인이 있고 신 인을 양쪽에 충하죠. 이것은 이 인을 두 개의 신이 양쪽에서 협충한다고 합니다. 협충. 이럴 경우에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하죠. 기진맥진 완전히 없을 것 같지만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인, 신 이건 쌍충입니다. 두 개가 충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인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 왜 그러냐면 떨어져서 어떤 상대를 놓고 다른 상대도 이걸 공격하고 있으면 이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서 나란히 있으면 한 뜻으로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운에서의 십신 합충작용. 생극은 합충에 비해서 판단하기가 덜 복잡하다. 합주 여부나 충거 여부가 십신 기록에 작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합충이죠. 이러한 이유로 합충의 십신 작용 방식을 확립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놓은 것 내용입니다. 분류를. 자, 세운 운로에서 태극점별로 기용을 판단합니다. 또 강도. 문호에 작용하는 것이 강도는 제일 세겠죠. 그래서 A급. A급은 월간, 일간, 일지, 시간. 월, 일, 시간, 월간, 일지, 일간. 그 다음에 일지, 이렇게. 이게 문호들이잖아요. 에너지의 크기는 십신간의 기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궁위도 긴밀한 십신 궁위 작용관계 기준이죠. 도일한 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주보로서 전격 추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년간으로 주사하는 분야를 결정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희귀가 결정되겠죠. 재관이나 상병제, 구류, 간수와 부설. 그리고 이하 표에서 작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길류, 그러니까 어느 때 길로 가고 어느 때 흉으로 가야 될지를 앞에서는 주동, 피동, 그 다음에 극합으로 우리가 그 기륭을 정했지만 주보로 정하고 이 표를 활용하면 빠르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재운 예측 시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 자, 유년의 십신 작용 조사한다. 그다음에 기륭 의미 중 비견 도유 시간. 이게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급, D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에서 파지하고 부채가 엄청 쌓이다. A급. 파모제 투자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고요. 이것은 조언사항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해줘야 되겠죠. 이걸 지금 주보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개수, 을목, 무병이죠. 개수, 을목, 무병이 일단 희신이겠죠, 당연히. 을류운 신민년 주사하는 것은 신금 겁재 기신이죠. 당연히 겁재니까요. 재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수 격신에 비교해 보면 인성이죠. 그러면 문서 관련 어떤 아니면 사기, 판단착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재운에서 흉하고 인성방면에서 흉하죠. 문서죠. 흉하네요. 판단합니다. 흉하다. 비겁이 시간에 도유했다. 이걸 보면 매우 흉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자, 주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운을 보고, 대운 유년을 보고, 기룡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겁니다. 을목은 희신인데, 다만 동주에서 다리를 잘리고 있죠. 흉하죠. 신민은 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극하고 미토는 자수를 극한다. 을목이 무너지는 을목. 원국 기준 재성이죠. 그 다음에 격신 기준 식신입니다. 식신은 재원이죠. 재원. 신금 겁재가 원인이죠. 그것은 인성의 흉상. 이건 격신 대비입니다. 사람으로 어떤 인간관계로서 분석하면 동료, 겁재죠. 동료.
귀인인 줄 알았는데 인성. 도리어 탈제 원인 제공자들. 문서, 판단착오, 사기. 미토는 임성인데 칠사 형상. 귀인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도리어 사기 등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통변이 된다. 이런 그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뭐 관운 예측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해, 정축, 병호, 임진 주보로 나누고 그다음에 유년, 경술년, 경금이 재성이 격신 대비 상관입니다. 경금은 기신이죠. 그런데 경금 기신이 임수를 생하고 기신을 원국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희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재관 방면에 길이 응한다. 이렇게 간단히 주보로서 활용하면 그 해에 어떤 일이 주된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고 어떻게 결과가 될지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팔자는 병인년이 왔습니다. 주보 일간 대비 다 관살이죠. 그리고 희신입니다. 당연히 관상의 이로움이 응하는 거죠. 이모은 경진년입니다. 비견이죠, 비견. 근데 희신입니다, 희신. 비견이 희신이면 희신이고 격의 관입니다. 그리고 재성을 합하는 거죠. 그리고 합류합니다, 재성. 격신, 재성을 합류하고 가신, 경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재관의 길이다. 비견이 왔는데 왜 관운에 좋은지. 격신 대비 관운.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병제, 다치는 것. 신민년. 신민년은 기신,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이 주사하죠. 상관이 태극점이죠. 그리고 이것은 왜 기신이냐? 을목을 극하는 거죠. 그리고 토성, 비겁이 난동합니다. 난동. 난동에서 원국에 유일하게 하나 개수를 해야죠. 일지는 건강공이라고도 하죠. 건강과 관련된 문제. 재성이 기신이면 어떤 활동성의 어떤 문제. 상관 기신. 다치고 활동성. 너무 나대가지고 다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해, 어떤 해에 간단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년을 보는 방법입니다. 월별로 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중에 행운론에서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가끔 보면 월별로 잘 그 상황을 예측하고 집어낸다고 하는 인터넷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하륜 지사님인가요? 네.
그분은 무슨 삼원 동주론인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저는 뭐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행운론에 설명드린 핍진법하고 아마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월별로 운을 보는 방법.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갑진년이죠. 갑목은 전년도 갑술월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올해 경월에 멈추고요. 그 다음에 갑술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년의 어떤 그 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월입니다. 갑자월 여기 전년도 갑자월. 그러면 올해 지금 경월부터 신미, 임신, 계유, 이때는 이런 천간들이 원국에 직접 작용하고 대운에도 직접 작용하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관사 12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로 계수와 간목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 식상, 난동이죠. 식상, 난동. 관사 10에는 난동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식상, 난동은 쥐약이죠, 쥐약. 을묘은 병자년. 병화가 경금 대비 관사이고요. 격신 대비는 재성입니다. 기신이기 때문에 관사 시비와 재성, 상병재, 돈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해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동주, 우리 그 사주팔자를 그 판단하고 판독할 때 동주 관계를 항상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병화가 기신인데 병자년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못 쓰죠. 개수는 또 격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칠살 기신 관사시비, 그다음에 재물조덕 좀 까먹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난동도 뭐 조우죠, 조우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뭐 무슨 생사를 아니면 뭐 망하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저는 뭐 얼렁뚱땅 제가 십신론을 마쳤는데 십신은 반드시 오행과 십간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건 외부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 내부적이거나 본질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이런 부분 두 개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신만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행, 음양도 있고 십간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건 뭐 8권 이후에 제가 이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십신까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